자, 여러분, 8월 24일에 풀었던 고난도 영역 문제들 중에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설명해야 되는 것들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류의 자기장 도수를 관찰했다라고 했고,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뭐 하냐면 철가루를 고르게 뿌리고 전류를 흐르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철가루의 모양과 여기 이 원형 도선 안에 이렇게 나침반을 올려놨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전류 흐르는 방향 감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감으면 이게 무슨 법칙이냐? 앙페르 법칙이죠. 앙페르 법칙. 이번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감으면 안쪽으로 해서 이제 자기 역선이 들어가게 된다. 화살표가 안쪽이라는 거죠. 화살표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철가루가 자기 역선의 모양으로 배열되어야 되기 때문에 A, B 사이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들은 탈락. 그리고 3번과 4번 중에서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철가루 모양이 맞는 거고, 그리고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렇게 감았을 때 A, B를 통과하는 방향이거든요. 통과하는 방향으로 나침반 N극.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화살표가 이쪽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도 이쪽을 봐야 됩니다. 이쪽. 이건 반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1번 문제 좋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인데 진동판이 있고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으니까 진동판이 울리면 자석이 움직일 거고, 자석이 움직이면 코일에서 느끼는 장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마이크는 어떤 신호를 전환시킨다고 했는데, 마이크는 뭔데? 지금 이 마이크 뭐야? 소리 신호를 가지고 소리 에너지로 이 진동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거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신호를 바꾸는데 결국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지? 전기 신호를 바꾼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됩니다. 됐죠? 1, 2, 3번이 가나가 맞는데 여기서 이 법칙이 나오죠. 이 법칙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정답을 찾아내기 좀 어려웠을 건데, 일단 확인해 볼게요. 앙페르 법칙은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지? 전류가 흐르면,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앙페르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됐죠? 지금 여기서 지금 자기장 형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뭐가 유도된다? 그치? 유도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패러데이 법칙은 부제가 그런 겁니다. 전자기 유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기 유도의 법칙.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3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전압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옹의 법칙입니다. 옹의 법칙. 오케이?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2번 패러데이 법칙을 선택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보면 그림에 이런 문제가 꽤 있었죠. 연습 문제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림에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인 두 가지 장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발전기고 하나는 전동기죠. 하나는 전동기인데 자 어떻게 구분한다? 발전기는 억지로 이걸 회전시키거나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없던 전류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발전기고, 그 다음에 전동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모터라고 합니다. 모터, M-O-T-O-R, 모터, 전기 모터를 전동기라고. 이 모터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모터라고 하는 건 일단은 전원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한 건 보통은 이렇게 건전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공급하는 장치가 건전지고, 건전지를 딱 걸어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전기 에너지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흐르는 공간에는 뭐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있는 자석이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중첩이 되면서 전자기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 중첩으로 회전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가하 같은 경우가 전동기가 되고,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없습니다. 건전지 같은 거 전기 에너지를 공부하는 장치가 없고, 이걸 돌려 아마도 이 프로펠러 같은 게 바람 때문에 돌아간다든지 하면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코일 안에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해서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발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가는 역학적 에너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모터거든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되는 것은 발전기 나아가는 겁니다. 자, 디귿 보면 나의 코일에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마치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게 발전기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뭘 얘기하는 문제인가? 그림 가와 나가 있어.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향으로 앵글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앵글이 접근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코일이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 코일이 있으니까 코일이 느끼는 자기력선의 수 또는 자기장의 세기, 다시 자기력선의 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기장의 세기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거고, 적어지면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 두 개, 자기력선의 수 또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석이 이렇게 접근하면 얘가 느끼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겠지, 그지? 변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변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냐? 코일에 대해서 배운 게 뭐냐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가문수가 어떠냐면 얘보다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얘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쪽이 더 클 겁니다. 유도 전류 세기. B가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유도 전류에 비례하는 게 뭐냐면 아까 오의 법칙이 뭐라고 했냐면 I는 V라고 했는데 이 오의 법칙을 조금 변형시킨 V는 IR이지. 근데 봐, 이 A쪽 B쪽에 저항은 똑같은 저항입니다. 똑같은 저항이거든. 그러면 R이 같다라고 하자. R이 같으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면 전압도 센 거지. 유도 기전력이 뭔데? 이게 전압이면 전압 V.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중에서는 얘가 가문수가 많아서 유도 전류가 크다고 했고, 유도 전류가 크니까 전압도 크겠죠.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B가 크다 하면 이게 맞게. 다음 이은 A와 B의 내부에서 유도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냐?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전자기 유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N극이 접근하면 또는 N극이 나가든지 어떻게 항상 그 자기장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N극이 접근하면 이 가까운 쪽이 N극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감겨있든 몇 번 감겨있든 상관없습니다. N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자기장 방향은 서로 반대다? 안 됩니다. 어쨌든 가까운 쪽이 N극이 되는 같은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원쪽은 다 S극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을 보면 가나의 저항이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이게 어려운 거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A와 B 특징은 가문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문수 이게 더 많아.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구분 잘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감겨 있냐면 봐봐. 이 통이 있으면 요거 통, 그지? 통이 있으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뒤에. 잘 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겨 있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뒤로 감겨 있는 거야. 자, 볼게. 이쪽이 N극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감아야 돼. 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지. 맨 끝까지 이렇게 될걸? 그러면 이렇게 방향,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N극이 되려고 하면 이쪽 N극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고 얘는 반대예요. 어떻게 되는데 N극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봐봐.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이 원통에서 화살표는 같은데 얘가 지금 밖으로 감겨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방향인 N극이 되지만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만는지 앞에서부터 뒤로 가만는지 따라서 실제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될 수 있죠. 그죠? 그 방향까지도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모두 오른쪽 방향이 아니죠.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디귿도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13번 잘 이해 안 되면 앞뒤 공간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수업 시간이나 PT 시간, 1대1 PT 시간에 꼭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4문제 남았습니다. 몇 번으로 가냐? 29번. 안 가있는데? 29번. 여기 있습니다. 송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갔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송전과 변압기. 일단 송전이니까 송전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지. 자, 정리해볼게. 먼저 송전을 할 때는 발전소부터 가정 또는 공장까지 이렇게 전기 에너지 다른 말로 전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 공급을 하는데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문제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P라고 하고요.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전기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알아두고. 그지? 두 번째는 뭐니? 송전선에서 이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충돌하고 해서 마찰, 열, 뭐 이런 걸로 이제 에너지가 좀 손실이 되는데 그때 손실되는 전력은 뭐라고 표현한다?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저항의 크기 I-R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뭐? 혹시나 뭔가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V 이퀄 IR, 오의 법칙을 기억한 그 시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보통은 어떻게? 지금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전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필요하면 이 I는 V분의 P라고 표현되는 문제가 있고 또는 여기서부터 I는 R분의 V라고 표현해서 이제 뭔가를 값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전류 값에 대입하면 얘가 뭐 손실되는 전력이 전류값에 대입해서 몇 배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문제.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고, 자, 송전선에 자, 송전 전압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송전 전압을 높여, V를 높여. 자, 전압을 높이게 되면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그 전력 요건 상수입니다. P가
전압을 높이면 뭐 어떻게 돼야 돼? 전류의 세기는 작아져야 돼. 이게 반비례지, 반비례. 그지? 이렇게 된다. 자, 일정한 전력 송전할 때 송전 전압 높이니까 어떻게 돼? 전류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얘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 자,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실 전력을 따질 때 저항은 안 바뀌고, 저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는데? 송전선을 바꿔야 돼요. 똑같은 송전선은 저항은 안 바뀌고요. 근데 이제 전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I가 줄어들면 I 제곱 배로 손실되는 전력,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송전선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데, 자, 이번에 전류의 세기에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손실 전력을 얘기할 거거든. 손실 전력은 전류의 세기 제곱 곱하기 저항의 크기야. 그러니까 이 I가 일정하면 여기서 변수는 없는데 저항의 크기가 커야지만 손실되는 게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송전선 저항값이 클수록 손실 전력은 크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감소 크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29번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볼게요. 자, 30번입니다. 수력발전소의 생산한 전기에너지 변전소. 변압기가 송전선을 거쳐서 가정까지 송전하는 과정. 발전소 전기 만들었어. 여기서 뭐하니? 송전되기 전에 전압을 빡 올려서 전류 세기 빡 낮춥니다. 그지?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는 거고. 이렇게 쭉 가요. 가다가 이제 가정 가까이 주상 변압기,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 달려있는 거, 이런 거. 주상 변압기에서는 뭐 해야 돼? 엄청나게 고전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압을 낮춰야 돼. 어디까지? 우리는 지금 220V 쓰고 있잖아요. 220V까지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됐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기억. 수력발전은 열에너지 아니지. 수력발전은 물이 떨어지면서 이 물이 떨어지는 그 역학적 에너지 또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물레방아처럼 생긴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킨다고 해. 그래서 틀렸어. 두 번째,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변압기 어떻게 생겼는데 1차 코일 있고 2차 코일 있고 1차 코일에서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된다 라고 하면 교류 전류는 계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 전류의 세기가 세졌다 작아졌다 반대로 갔다 뭐 이렇게 변하죠. 전류의 세기가 변하면 얘 때문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그 자기장 세기 변화 때문에 2차 코일에 감겨있는 그 전선에 뭐가 생긴다? 유도전류.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유도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뒤은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증가시키면, 자,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송전선에서 발생한 열이 뭔데? 송전선에서 발생한 열이 손실 전력을 얘기하는 거야. 손실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전압을 높여서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면 I 제곱 R 손실 전력, 손실 에너지에서 I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실 전력이 작아집니다. 손실 전력이 작아지면 열도 감소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열이 감소한다 하면 맞습니다. 이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갈게요. 30 1, 2번 해보겠습니다. 31번 송전인데 31번 볼게요.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과 송전 과정, 이 발전 과정, 화력, 수력, 원자력이 터빈을 돌린다. 결국 화력, 수력, 원자력은 결국 어떤 방법이든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회전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니까 만들어서 이제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송전할 때는 전압을 높이고 아까 샤가샤가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기가 가정에 전달이 될 거예요. 자, 보기 볼게요. 원자력 발전에서 이용되는 에너지는 핵 반응 과정에서의 질량 개선이라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떤 불안정한 원자 입자가 있는데 이게 분열이 될 때 쪼개지거든. 쪼개졌을 때 얘 질량이 100이었다고 하면 얘 두 쪼개진 입자의 질량이 100이 안 되고 99가 되는 거야. 질량이 살짝 줄어드는 거야. 없어졌어. 그러면 그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스의 원리 E 이퀄 델타 M 곱하기 C 제곱 MC 제곱에 의해서 이 질량이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게 엄청난 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열로 뭐 한다? 물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엄청난 압력의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 그다음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전환은 페르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페르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됐죠?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발전기에서 교류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디귿 볼게요.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순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변전소의 변압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바로 앞에 있는 거고 부산 변압기 아니야. 그러면 이 변전소 다음이 이제 송전선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때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여서 엄청나게 높여서 전류를 엄청나게 낮춰야 돼. 전류 세기를. 그렇지? 그래야지 전류 세기가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1차 코일과 이쪽이 1차 코일이고 송전선 쪽이 2차 코일하고 연결돼 있거든. 잘 들으세요. 변전소 안에 코일이 있는데 어떤 코일? 이렇게 생긴 코일이 있는데 이쪽이 그 발전소 쪽이고 이쪽이 송전선 쪽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전압을 높여야 되니까 1차 코일 이제 전류가 흐르는 쪽은 개수를 적게 하고 개수를 적게 하고 2차 코일 쪽은 개수를 많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유도되는 전류는 1, 2차의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유도된 전류는 가문수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수 2배면 이게 100V였으면 이건 200V. 가문수가 10배면 100V면 1000V 이런 식으로 10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 가문수 어떻게 하다? 작게 가지고 엄청나게 높여야 돼. 크게. 왜? 발전소에서 1000V짜리 만들었으면 이제 10만 V, 100만 V를 만들어서 이제 전압을 엄청 높여서 전류 세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2차 코일 가문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기억, 니은만 옳은 선택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1번 5번에는 이제 딱 변압기만 보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교류전압 있죠? 이렇게 생긴 게 교류전이야. 됐고 이 교류전압 왔다 갔다 한다고. 교류전압에서는 어떻게 해?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방향 쪽으로 점점 세지다가 약해지고 0이 됐다가 반대쪽으로 세지다가 약해지고 0이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게 교류야. 직류는 어떻게 되는데 직류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전류 세기나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직류입니다. 어느 한쪽 방향이 계속 자유자재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교류전 전원을 이렇게 ON하면 키면 어떻게 되나? 자유전자가 어느 한쪽 방향 가다가 약해지다가 멈췄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다가 약해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실제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전자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교류전원이고. 그래서 어쨌든 교류전원에 이렇게 감겨 있으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이 주변에 자기력선이 생기는 거지.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그 전류 세기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바뀌고 그걸 느껴서 2차 코일에서 뭐다?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봐봐 1, 2차 코일 가문수가 2N이고 3N이다.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되니? 전압도 V도 전압도 2대 3이 됩니다. 가문수에 딱 비례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저항에 걸린 이어 볼게요. 저항에 걸린 전압은 교류 전압에 뭐라고? 2대 3이니까 2분의 3배가 많지요. 그지? 이쪽 전압보다 이쪽은 2분의 3배가 돼요. 이 맞고. 기억 보면 페르디 법칙에 따라서 유도 전류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변압기 2차 코일에 전압이 유도된다? 맞는 말이죠. 페르디 법칙이 맞습니다.
자, 디귿볼의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 코일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 2차 코일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잠깐만, 전류의 세기라고 I네, I. 지금 보면 전압이 어떻게 돼? 2대3이지. 그치? 그럼 변압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시계 하나 있다고 했어. 그게 뭐냐면 변압기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전력이 P면 이쪽 전력이 P가 같다고. 근데 전력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전압과 전류의 세기 곱으로 표현된다. P는 VI. 그지? 그러니까 1차 코일의 전압 V1 곱하기 전류의 세기 I1은 2차 코일의 전압 V2 전류의 세기 I2와 같아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전압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할까? V1을 2V라고 하면 2차 코일의 전압은 3V라고 할 수 있겠지. 왜? 2대3이니까. 그치? 그러면 요거 이제 전류의 세기로 이제 정리해보면 VV 없어지고 I1은 2분의 3 I2가 되죠.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력이 VI, 전력이 같으려면 1차 코일의 전류 세기가 2차 코일 전류 세기의 1.5배, 2분의 3배, 1.5배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코일이 더 큰 거죠. 1차 코일이 2차 코일보다 크다라고 하면 더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크다 작다가 아니고 계산을 이렇게 몇 배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풀었던 문제 중에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복습을 하시고 적어도 오늘 이 영상에 나오는 문제는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이유를 다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유리해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